첫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최하위 팀이던 에버튼에 패했고 시즌 1승도 올리지 못했다. 엔케티아와 사르 등을 믿었기에 에두아르드와 올리세 등을 모두 내보냈지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고 레르마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하다. 마테타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공격 옵션이지만 이선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리버풀은 울버햄튼 원정을 승리하며 1위로 올라섰다. 1패가 있긴 하지만 맨시티가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다. 챔스에서도 순항 중인데 밀란과 볼로냐 등 세리에 강팀을 모두 잡고 선두권으로 올라왔다. 리그 도움왕을 노리는 살라가 직접 마무리 외에도 비어있는 동료를 잘 찾고 있고 흐라벤베흐는 그의 전 소속팀들이 바라던 중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볼로냐 전이 있긴 했지만 홈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덜하고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살라와 디아즈, 누네스의 스리톱이 나와 홈팀 수비를 몰아칠 리버풀이 무난하게 승점 3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베티스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레알과 비아레알 등 강팀을 상대한 시즌 초반임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라리가에서 머물던 시절 극단적인 수비 위주 전술로 두 차례나 강등당했는데 이번 시즌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푸아도가 최전방에서 기회 창출을 잘하고 있고 크랄의 공격 전개도 위력적이다. 마요르카는 무리키가 초반 나선 이후 부상을 당하며 빠졌음에도 연승에 성공했다. 소시에다드와 베티스 등 어려운 팀을 연파했고 이제 6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캐나다 출신 공격수인 사일 라린이 무리키의 공백을 메우며 공격 상황을 이끌고 있고 페르난데스와 아부돈 등도 기대 이상의 모습이다. 팀을 안정적으로 라리가에 잔류시킨 원동력인 수비도 여전하다. 접전을 본다. 에스파뇰도 홈에서는 2승을 따내는 등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마페오와 코페테가 버티는 마요르카의 안정적인 수비가 쉽게 상대의 의도대로 경기가 흐르지 않게 할 것이다. 타르더와 마스카렐의 중원 수비 보호도 있을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에서 인테르에 패하며 시즌 첫 연패를 당했다. 로마 원정 완패를 당했기에 홈에서 반등을 노렸는데 리그 최강팀 상대로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로렌조 루카가 교체로 들어와 골을 터뜨렸고 사라가와 칼스트롬으로 재편된 중원 조합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이 경기는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더 집중해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레체는 칼리아리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그러나 그 후 나선 3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리에 B팀을 만난 코파 이탈리아 2라운드에서도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탈락하는 등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제공권 장악에 능한 크리스토비치의 존재감이 대단하지만 측면에서 기대한 윙어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우디네세의 승리를 본다. 레체는 가스파르와 갈로, 도르구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이 나름 안정적이다. 그러나 역습 상황을 해결할 선수가 크리스토비치를 제외하면 없다. 중원 우위 속에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투방과 로렌조 루카가 기회를 노릴 우디네세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홀슈타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우승팀이지만 이번 시즌 초반 4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직전 원정 경기에서 미넨 상대로 안드리히의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고 주중 챔스에서는 세리에의 거인 밀란을 잡으며 어느 정도 부진을 탈출했다. 건강하게 나서는 보니페이스의 컨디션이 좋고 자카는 여전히 분데스리가 최강의 중앙 미드필더다. 벨로시안과 텔라의 후반 지원만 원활하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홀슈타인은 승격 첫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개막 이후 5경기에서 보훔 상대로 승점 1점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경기를 모두 패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4골을 기록 중인 일본 국대 공격수 마치노의 활약이 있지만 이 선에서 해결해주는 선수가 없고 요한손과 베커 등 최종 수비가 너무 자주 공간을 내주고 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챔스 이후 휴식할 시간이 짧긴 했지만 안드리히와 테리어, 팔라시오 등이 20분도 뛰지 않았기에
풀타임 소화가 가능하고 호프만과 쉬크가 공격을 주도할 수 있다. 전력에 큰 우위를 보여주며 레버쿠젠이 승격팀을 완파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브레멘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멘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호펜하임에 승리했다. 두 팀 합쳐 7골을 주고받은 난타전이었는데 승리하며 뮌헨전 대패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중앙 미드필더인 스타게가 커리어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고 바이전은 수비를 끌고 다니며 미끼 역할을 잘했다. 이 경기에서는 두쿠시의 피지컬을 이용한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부르크는 장파울리의 일격을 당하며 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승격팀을 홈에서 만난 일정이었기에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렸고 도안과 그리포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헬러와 아다무 등 공격수들이 부진했고 공격적인 운영으로 수비 라인에 부담이 컸다. 접전을 본다. 브레멘은 두쿠시와 바이저 등 충분히 능력 있는 전방 공격진을 보유했지만 그들이 문전 앞에서 기대만큼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스타게와 리넨 등 득점력 있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홈에서 골을 노리겠지만 에게슈타인과 회플러가 나설 프라이부르크 중원이 밀리지 않고 승점 1점 경기를 견인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니온은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글라드바흐에 패했다. 호펜하임전 골을 기록하며 팀 적응을 알린 정우영이 다시 한번 시에바추와 공격진을 이끌며 기회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홈 무패를 비롯해 안정적으로 승점을 추가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복귀를 노리고 있다. 스카르크와 베르테센 등 로테이션 자원들의 초반 페이스도 좋다. 도르트문트는 슈투트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무패가 끝났다. 그러나 지난 시즌 챔스 준우승팀답게 빠른 반등에 성공했다. 리그에서는 보훔 상대로 4골을 몰아치며 승리했고 주중 챔스에서는 7골을 터뜨리며 셀틱을 완파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아데예미 외에도 기라시가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우니온도 홈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상대가 주중 챔스를 치른 후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원정팀은 홈에서 주중 경기를 소화했고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크로스와 엠네찬이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기라시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